자, 10초 1번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설명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정답 위주로 볼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불이 나고 있으면, 만약에 철문 같으면, 철문이 닫혀 있으면, 건너편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옆방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그게 뜨거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 만져보고, 이동하려면, 딴 방으로 가려면 만져보고, 뜨겁나 안 뜨겁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 나는 대로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2번입니다. 1번은 마른 수건은 필요가 없어요. 불 붙으니까. 젖은 수건이다. 이거 젖은 수건.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하고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불길이 위로 솟으니까 뜨거운 게 위로 가니까 자세를 탁 낮추어가지고 땅바닥을 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별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세를 낮추어서 빨리빨리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 3번 같은 데 보면 연기가 나는 쪽은 타고 있다는 얘기, 불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있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에 의료 폐기물에서 이런 거는 외우는 겁니다. 기출 문제만 외우는 거지. 지금 우리 이거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에 합성 수지는 비닐이에요. 비닐, 플라스틱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이게 오염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노란색 비닐, 플라스틱이 있다는 표시예요. 노란색이. 자,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 3번에 눈. 자, 눈에 관한 거. 자, 요거는 우리 성인간호와 기본간호에서 안과에서 다 이제 배운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있죠. 이게 바깥쪽에는 상안검. 안검이라고 해요. 한자말로. 눈꺼풀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눈꺼풀. 그 다음에 하안검. 이건 아래 눈꺼풀. 안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그냥 얘기할 때 검은 자위, 흰 자위. 검은 자위, 노란 자위가 아니고 검은 자위, 흰 자위. 검은 자위 안에 또 동공이 있어요. 얘는 동공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모양체예요. 모양체. 자, 죄송. 잠깐만.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시 헷갈렸어. 잠시 헷갈리겠습니다. 홍채요, 홍채.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양쪽에서 당겨서, 바깥에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당겼다가 줄였다가 하는 요 옆에 있는 게 모양체예요, 모양체. 자, 그래갖고 지금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우리 홍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흰 자위 있고 검은 자위 안에 검은 자위가 있는데 요 사이에 우리 보통 동양인들은 갈색, 다크 브라운이고 서양인들은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눈이 그렇잖아요. 이 색깔에 따라서 눈 색깔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동공은 다 까매요.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다 까매요. 요걸 조절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각막이 검은 자위를 둘러 이렇게 막고 있는 게 각막이에요. 각막.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 조리개라고 보이죠. 수정체. 얘가 이제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자체 혹은 유리체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리같이 뭐라 그럴까요? 무색의 젤리, 무색의 투명 젤리 같이 생겨서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고 이 끝에 이제 이 망막이 있어요. 그죠? 망막은 시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 시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을 동그란 판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 중에서 이렇게 두가 해서 3이 제일 이렇게 해갖고 3이 제일 잘 맺히는 여기가 황반이에요. 황반이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뇌로 가갖고 요 상을 맺힌 상을 그대로 뇌에다 전달하면 뇌의 부분에서 요거는 누구다, 요거는 이쁘다, 요거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경다발이 모이는 여기를 맹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보인다. 여기 상이와 맺혀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망막, 황반, 그 다음에 시신경, 요거는 시신경 다발이에요. 그래갖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홍채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홍채는 동공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은 이렇게 저기 많이 열어주고 그 밝은 데 가면 닫고 그러죠. 빛을 조절하는 거죠. 모양체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수정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수정체를 이렇게 삐죽하게 만들었다가 퉁퉁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땡기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이 두 개가 바뀌었죠. 역할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망막은 눈의 가장 바깥이 아니고 가장 안에 자리하는 저 안쪽에, 저 안쪽에 가장 바깥에 있는 거는 뭐예요? 눈의 가장 바깥에 있는 거는 각막이에요. 각막. 바깥에 제일 여기 있는 거는 이건 각막이라고 그랬죠. 각막. 자, 그 다음에 황반은 상이 가장 정확하게 요 안에 이렇게 해갖고 딱 해가 이렇게 뭐죠? 굴곡 해갖고 제일 상이 선명하게 잘 맺히는 망막이 한번 보이라 가운데 보이.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장암으로 직장과 S결장.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직장이죠. 항문에서부터 S결장까지가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여기 S결장이에요. S결장. 돼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올 때는 이렇게 내려가죠. 우리 왜 수도관이나 개수대도 한꺼번에 내려가면 냄새가 올라오고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경우 여기서 이만큼 잘라버리거나 이만큼 자르거나 그래서 이제 암일 경우에 그 주위를 공만 자르는 게 아니고 일대를 다 잘라요. 그래서 이 절제하고 났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했어요. 그죠? 인공항문을 달잖아요. 인공항문. 이걸 인공항문을 다는데 결장요술이라고 해요. 인공항문을 다는데 자, 장부간은 인공항문을 달고 있는 이 주머니를 달고 이 장을 잘라내고 배에다가 항문을 만들어 가지고 복벽하고 장하고 이렇게 꼬매 가지고 이걸 붙여 가지고 이렇게 딱 달고 다니는 사람, 그게 이거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자, 장부간호는 급성이동 중풍 덤풍 신드롬은 우리 뭐 할 때 했어요? 자, 덤프 트럭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덤이 다른 거예요. 자, 덤핑 신드롬이 증상 혹은 징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급성 덩어리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전에 우리 했죠, 이거도. 1, 2회에서 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웠다. 이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1, 2회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었다가 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로 암으로 그러죠. 그래서 암으로 잘라내버렸어요. 완전 절제했다 쳐요. 그럼 이거 꼬매놨으면은 위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덩어리로 많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부풀다가 볼트해가지고 위주신경이 여기 근처에 있는 위주신경이라고 경련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샤압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 위주신경이 자극되면 그냥 착 깔아앉아 쓰러져 버려요.
않고 땀을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착 이렇게 쓰러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샤워기 오니까 이렇게 위를 절제해내는 경우에 혹은 조금 남겨놓은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먹고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걸 먹어도 천천히 내려가니까 괜찮은데 수분 있는 걸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여기가 왕 내려가니까 얘가 그냥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위를 절제 완전히 잘라내고 나면 혹은 부분 절제를 하고 나면 위가 이게 양이 작아져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한꺼번에 먹으면 이렇게 그 샤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덤핑 신드롬이라고 해요. 급속 이동증.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가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위절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 요거는 그러니까 위를 절제했을 때는 한꺼번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씩 위가 없으니까 밥통이 없으니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을 잘라냈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덩어리가 지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들러붙은 협착이 생기거나 막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이에요. 2번. 자, 3번에 내가 이렇게 여기 위를 이렇게 딱 이 장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에 만약에 복벽을 이렇게 반쯤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속에 장을 꺼내가고 복벽하고 이렇게 딱 꿰매놨어요. 그러면은 장이 딱 둘 다 보이잖아요. 대장이 둘 다 보이는데 분홍색이에요. 이게 분홍색.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홍색이 둘 다 보여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보라색이나 시꺼먼색이면 조직이 죽었다는 거지.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분홍색이라 해요. 분홍색. 자, 그 다음에 자, 평상시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장부 주머니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장부 주머니는 필요하면 교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주머니가 자기는 딱 안 찰라고 그러는데 매일 배변 시간에 씻어주는 거죠. 이거를 장을 한 번씩. 그러니까 대는 누는 대신에 이거 저기 세척에 가지고 와가서 씻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달고 있어서 그래도 오염되고 하면 바꿔야죠. 당연히. 하루에 꼭 한 번만 바꿔야지 하고 꽉 찬 걸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뭐 언제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고 차로 바꾸죠. 당연히. 이 주머니인데 비닐 주머니잖아요. 이게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죠. 필요하면. 뭐 자주 바꾼다는 몇 시간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꼭 끼는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럼 거기가 압박을 당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속에 집어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밖으로 내놓고 있다고요. 옷에 의해서 눌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허리띠 같은 거 내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사람, 자궁과 항문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 같은 거 내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다가. 자, 4번에 2번, 5번에 요거는 유독하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 우리 치과 치료할 때나 작은 수술할 때나 손톱 발톱 뺄 때나 무조건 리도카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요거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우리 진짜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자, 우리 수도 없이 했죠. 상처가 생기면 이게 새살이 나야 돼요. 새살이 나려고 그러면 세포가 새로 생겨야 되잖아요. 벽돌처럼. 이렇게 생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세포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게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 7번에 스케일링 C이죠. 당연히 막, 뭐라 그러나요? 캐비트론으로 벗겨내잖아요. 한 번 벗겨내니까 신경이 다 자극이 되죠. 그래서 1번
자, 8번에 제일 바깥쪽은 범낭질이에요. 범낭질 우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범낭연비 같이 생긴 게 아니고 범낭연비처럼 단단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기질 그릇처럼 생겼다고 사기질이라고도 하죠.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예요. 자, 2번. 자, 9번에 이거는 탕약이에요. 가려서 성분을 추출해서 먹는 거니까 급성 질환에 주로 해요. 그죠? 그 다음 1번. 자, 10번에 침. 자, 침 요거는 우리 맞는 거만 틀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청정이 하고 있으니까. 자, 침을 뺄 때는 당연히 알코올 소음으로 해야 오염이 덜 되겠죠. 그래서 감염이 덜 되겠죠. 그래서 오염 혹은 감염, 주사 부위 오염 혹은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주사를 딱 뺄 때는 알코올 소음을 딱 들고 우리 주사바늘 뺄 때하고 똑같죠. 이렇게 딱 잡고 빼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다 꽉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주무르는 게 아니고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혈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에 3번입니다. 11번에 요것도 외우는 겁니다. 레닌 2번. 12번에 이런 거는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12번에 위궤양. 자, 위궤양은 5번에 거기 담배는, 이 흡연은 그 담배 연기에 수백 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요. 수백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유해물질들이 혈관벽에 붙어가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암을 비롯해서 모든 혈관 질환을 다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위궤양은 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건데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위가 지금 이 그림은 궤도 그림은 이렇게 돼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 안에 부드러운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입 안에 같은 부드러운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죠. 점막. 그래서 이 점막 조직에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염산이라는 그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분비가 돼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주 부드러운 입안의 조직인데 아까처럼 그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혈관 속에 유해 성분들이 이 혈관 속에 다 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짜고 맵고 이 자극성 혹은 음식을 과식했다가 안 먹었다가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위산, 염산의 자극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위막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 맨손으로 아주 매운 그 김치를 버무리면 손이 확 나고 아프잖아요. 그처럼 얘는 지금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이게 부드러운 점막 조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게 위염이라고 그랬죠. 위염 상태에서 이 위산이나 그 다음에 흡연이나 그 자극성 음식이 계속하면 얘가 피부가 벗겨지면서 이 상피 조직이 벗겨지면서 헐게 되는 거예요. 헐게 되는 게 궤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입에도 이렇게 뭐가 부풀었다가 패이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게 많이 생기는데 위벽이 이렇게 제한되게 있으니까 많이 패이면 궤양이 심해지면 빵꾸 날 수도 있겠죠. 이런 복막염 되는 거죠.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러는데 지금 위궤양 상태에서 위가 이렇게 볼겋게 이렇게 헐어가 있다고요. 헐어갖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위궤양 상태에서 자 흡연을 하면은 훨씬 더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12번에 5번 13번에 거기 12번에 1번 초콜릿이 있잖아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초콜릿에 커피보다 카페인이 훨씬 더 많아요. 카페인은 뭐예요? 자극성이죠. 위궤양을 훨씬 심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위가 이렇게 헐어가고 있는데 과일, 야채, 변비에는 좋겠지만 얘가 소화를 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더 자극만 되겠죠. 자, 12번, 5번, 13번에 성관계 부위에 우리 잘 알다시피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알겠죠.
소음순. 자, 대음순 여자들이에요. 소음순이 만나는 것에 음액, 가장 성감이 우선 음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크리톨리스 영어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요 소음순 안에 여기에 요도 입구가 있어요. 요도 입구. 요도 입구가 있죠. 이 요도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가 사람에 따라서 이 거리는 좀 달라요. 그죠? 우리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이 거리는 다르고 그 다음에 한 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성관계는 이 질입구, 이게 질이잖아요. 그래서 질입구고 이건 한 문이고 요거는 요도 입구예요. 그러면은 이제 질입구로 성관계를 하니까 성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예요. 근데 질은, 여자들의 질은 우리 앞에서 계속 했지만, 모성에서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은, 여자들의 질은, 원래 질의 정상균인 그 유산간균, 베델라인균이라는 유산, 그러니까 산성을 띠는, 보통 우리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산균에 막대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강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강균이 있어서 웬만한 균들은 다 식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균이 질 속에 들어가고 다 얘들아 다 차고,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가임기에는, 생리가 있을 때는 이 식균 작용을 잘해요. 잘 잡아먹어요. 그런데 생리가 있다든지 임신이 됐으면 이게 확 줄어들어요. 산성이 높으면 안 되니까 애기한테 영향이 갈까 싶어서 확 줄어들어서, 그리고 노인돼서 그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유산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기 쉬워요. 질 감염이 되기 쉽죠. 근데 보통 이제 그 가임기에는 이 성관계를 해도 여기는 질에는 균이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성병균은 못 잡아먹어요. 유산균이. 그래서 성병은 걸리는 거예요. 뭐 매독이라든가 인질이라든가 이런 걸 못 잡아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얘가 막아서 괜찮지만은 요 연접해가 있으니까 성관계 중에 요 균이 요도로 들어가면은 요도 입구부터 신장까지는 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뭐 돈요를 한다든지 하면 멸균 상태, 멸균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균 상태인데 이 성관계를 통해서 균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는 요도염, 오줌 소태, 보통 우리 얘기해서 허니문 디지즈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 요도가 감염되는 요도염이 제일 많죠. 허니문 디지즈가. 그래서 소변을 보면은 균이 씻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뭐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면, 노인들이 아니어도 성관계 후 소변을 보면 이제 균을 어느 정도 씻어서 내서 그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번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또 성관계 후에 다 소변 보러 가면 자,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13번에 4번입니다. 14번에 뇌졸중으로 자, 편마비가 있어요. 우측 편마비.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이 팔다리 이렇게 혀, 눈 다 마비가 돼요. 오른쪽만 쌍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왜 이순신 장군님처럼 얼두척에 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남아있잖아요. 한쪽을 써야죠. 뭐든지 다 한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잘 쓰도록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번입니다. 혀도 한쪽, 그쪽으로 이용해갖고 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마비돼서 오른쪽을 쓰도록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마비되어 있으면 왼쪽을 써야지 오른쪽을 쓰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에 15번에 골절 환자가 부목을 대주는 이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단조직 손상을 막으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기로는 자, 우리 골절이 뼈가 부러지는 걸 골절이라고 해요. 뼈가 부러지는 걸 골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팔이 있어요.
있는데 이 팔에 있는 뼈가 얘가 부러졌어요. 이 팔. 상완골이 부러졌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뼈만 부러져 갖고 제자리를 지키는 걸 단순골절이에요. 단순하게 뼈가 부러졌어요. 자, 요 상태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부목 바로 내주겠죠.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은 얘가 이제 요게 그 근육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부러지면 이쪽에 붙었는 근육들하고 이쪽에 붙었는 근육들하고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팔을 이 상태에서 조금 움직여버리면 얘를 잡고 있는 근육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얘를 잡고 있는 그 근육은 저쪽 방향으로 돌려갖고 뼈를 자리를 바꾸는 걸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고정을 안 하고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 부러진 뼈가 이렇게 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티 나오는 걸 복합골절이에요. 복합.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만 뼈만 부러진 게 아니고 옆에 신경, 혈관, 여기 주위 조직들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먼저 했죠. 이러면은 이 상처 소독 먼저 하고 드레싱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땡겨가 제자리에 보내고 그 다음에 꺼지하고 붕대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골절일 때 환자 부목을 대갖고 아니면 캐스트 캐스트를 하면 이거 부목을 대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부목을 대서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걸 막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절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고정이에요. 근데 고정을 제일 먼저 부목을 대가 고정을 무체질을 할 때 고정을 먼저 해야 되지만 만약에 상처가 있어서 복합골절이어서 상처가 있으면 드레싱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번에 자, 노인성 안질환 중에 제일 많은 게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녹내장이죠. 녹내장이 훨씬 위험하긴 한데 백내장은 그 빈도가 훨씬 높죠. 근데 그 증상이 시력자예요. 자, 3번 17번에 자,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이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인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자, 2번 18번에 분만 2기 자, 우리 여성간호에서 다 했는데 그 분만에서 1기는 어디까지가 1기예요? 자, 분만은 내가 왜 웃는가 하면 우리 남학생들이 몇 명 재학하고 있는데 이걸 막 그리다가 생각하니까 자, 일단 분만 1기인데 그 분만 1기는 진진통이에요. 진진통. 가진통이 있고 진진통이 있어요. 가진통은 자궁 수축 없이 그러니까 진통이 오는 거는 자궁이 수축되면서 아픈 거예요. 자궁이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수축되면서 아기를 장에 보내는데 갖고 내보낼 거예요. 참 밀어내보내고 그 주머니가 해갖고 켜도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그래서 그 분만 1기 진진통 자궁이 수축되는 진진통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계대라는 것은 자궁 입구, 자궁 경부 그랬죠. 우리 자궁을 자 이렇게 하나의 호파스처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지금 질이다 그랬죠. 질이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게 자궁 경부예요. 자궁 경부, 자궁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만큼 아기를 우리 보통 11kg 엄마의 체중이 11kg 증가해요. 아기를 포함해서 영수하고 다까지. 그러면은 그걸 얘가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꽉 막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면 안 돼. 아기가 중간에 나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꼭 이렇게 다물고 있을 거예요. 다물고 있는데 이제 3달이 돼서 얘가 이렇게 태반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건데 이게 전체가 태반이에요. 자, 요게 태반이고 요게 이제 전부 그 양막 해서 양수를 둘러싸고 아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4cm 이상 7cm까지 되는데 여기 길이가 근데 요게 다 열려야 얘가 나올 거예요. 차츰차츰 요게 요런 식으로 요게 얇아져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완전 게다가 되면 요렇게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요렇게 돼요. 자궁 입구가 요 입구가 요게 요렇게 얇아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얇아져 가지고 애기 머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양수의 양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애기 머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진통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눌러갖고 얘를 조금씩 열어가는 거예요. 열어가갖고 요게 11cm 열려야 이제 이게 완전 개대 자궁 입구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11cm 열려야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자궁문이 11cm 열릴 때까지 그게 1기예요. 분만 1기. 그 다음에 분만 2기는 요 완전 개대부터 어디까지요? 이제 그 아기가 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분만까지 애가 이제 다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만 요게 2기였죠. 2기였고 그 다음에 3기는 태반이 다 나올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4기는 뭐예요? 4기는 이제 안정하고 관찰을 해요. 이제 어떤 이제 괜찮은가 해서 한 시간쯤 관찰하는 시기가 4기예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8번에 2번, 19번에 자, 분만 15일째인 산모 이거는 우리 1, 2에서 했다 그죠? 적색, 갈색, 백색, 무색으로 되는데 10일 정도 되면 백색으로 된다고 그래요. 10일 정도 되면 백색으로 당분간 가요. 자, 19번에 1번, 20번에 아기가 항달이 심하면 이제 우유를 끊고 우유를 먹이면서 연하게 먹이면서 조절해보다가 안 되면 심해지면 자꾸 올라가면 이제 형광요법을 하죠. 방선요법, 형광요법.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지금 20분까지 하고 끊을게요. 자, 그래서 형광요법을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눈은 가리고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눈 가리고 형광요법을 하면 돼요. 이런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쬐주면 좋아지죠. 지금은 그 황달의 치료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죠?